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10주차 수업입니다. 아마 요번 주까지 이제 온라인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드디어 이제 대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음 주는 아마 대면으로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 역시도 지난번 수업처럼 우리가 트렌드에 대해서, 화장품의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트렌드 수업에서는 화장품의 그 틈새 시장들 있죠. 이런 틈새 시장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수업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남성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이 여자분들, 여성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 시장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그 볼륨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남성 화장품 시장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남성들이 바라는 화장품의 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실버 화장품. 이건 역시도 굉장히 틈새 시장이죠. 여성 중에서도 그리고 남성 중에서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한 화장품 시장입니다. PPT 내용은 한쪽 화면에 띄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동영상, 영상 강의 띄워 놓으시면서 같이 함께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말씀드렸고요. 아직 혹시 수강을 못한 그 수업, 몇 주차 수업부터 해서 뭐 못 들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인정을 못 받은 수업들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이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수강 기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신 수업이 있다라면 들으셔서 학사 관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목차 한번 볼게요.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네, 그 중에서도 실버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은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한 시니어 브랜드들, 그리고 상품, 그리고 서비스 사례들을 좀 지켜볼 거예요. 꼭 화장품 시장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실버 산업, 그 다음에 실버 또는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죠. 이 산업들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버 금융, 실버 예를 들면 트래블, 아니면 여러 가지 실버 패션,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만 화장품 시장을 개척을 할 때 커먼 센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본 베이스의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버 화장품 시장, 그리고 시니어 화장품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 배경, 그리고 현재 성공했었던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실버 화장품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실버 산업 중에서도 실버 화장품, 우리는 뷰티를 전공을 하니까요. 실버 화장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화장품의 정의를 볼 거고요. 왜 실버 화장품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필요성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실버 화장품들이 지금 개발되어져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확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지금 그 실버 화장품 시장에 개선해야 될 점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세 번째 장 보시면요.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한 시니어 브랜드, 상품, 그리고 서비스 사례들을 분석해봤어요. 이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고령화가 진입돼 있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살펴봐야 될 것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우선 주변국인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또 미국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 실버 화장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발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요. 시니어, 실버, 비즈니스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시니어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구매하는 패턴들, 그리고 식품 산업도 볼 거고요. 패션, 미용 산업 당연히 볼 거고요. 그리고 금융, 레저, 그리고 생활, 건강, 그 다음에 뭐 IT까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시니어들 그리고 실버 그 타겟층들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파악을 하고 나서 실버 화장품으로 접목을 시켜보는 겁니다. 보시면요. 시니어 비즈니스는요, 뭐 여가산업, 그리고 금융산업, 한방 건강, 이런 산업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 그 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조금 구조가 단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시니어, 실버 그 타겟층들을 향한 그런 산업들은 뷰티 산업 활성화될 거고요. 여가 산업.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은퇴하시거나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가산업, 그 다음에 금융산업도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금융산업. 거기에 IT를 접목한 정보산업까지 시니어 시장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시니어 시장에는요. 실버 시장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니어층은요. 50대 전후, 그러니까 50세 이후이신 분들을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연세가 65세 이상이 된다거나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층을 형성한 게 실버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안에 실버 산업이 들어가 있고 그 타겟층 그리고 실버 시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 실버 마켓을 형성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시장의 종류를 보면요. 뭐 장기 요양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거겠죠. 그 다음에 위험 방지 기구 시설,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생활 서비스, 건강, 여가, 거기에 플러스 재테크, 그리고 정보에 또 학습까지, 그리고 IT 산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현재 실버 시장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령층을 향한 뭐 건강이랄지 아니면 의료랄지 장기 요양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구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니어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50세 이후의 그 공간, 50부터 65세 그 사이까지의 그런 서비스들이 아직 굉장히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시니어가 이제 점차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실버 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개발한다거나 성분을 뭐 고른다랄까 아니면 선택할 때 시니어층이 실버층으로 전환된다라는 것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시니어는요, 우리나라에서는 50세에 접어드는, 그러니까 55세, 50세, 이렇게, 나이가 그 정도 연령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가 베이비 붐이라고 하죠. 아이가 굉장히 많이 태어났던 시대입니다. 그 베이비 부머 시대의 분들이 지금 시니어 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실버층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베이비 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53년부터 63년까지 그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종결되면서 태어난 세대들을 말합니다. 그 숫자는 대략 한 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시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소득 수준이 최정점을 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끼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에 대한 소비력이 있는 층이다, 세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붐 세대는요,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그 분들을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자란 첫 세대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랬고 또 97년에는요, IMF를 또 겪게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시대를 보내셨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시대가 곧 어떻게 해요? 시니어 그 세대니까요. 실버 세대로 흡수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시니어 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굉장히 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있는데요. 은퇴 후에 여유롭게 은퇴를 즐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노후 대책을 좀 제대로 못하셔서 좀 부족하신 분들 세대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여유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 two only no kids, 2명이서만 살고 아이는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부 둘이서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시니어 그 부부들이 있으시고요. 또 해피 에이지, 헤디, attractive, 매력적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여유 있는 삶을 누리시는 그런 그 시니어 분들은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의 주요 고객들이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화장품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니어층, 실버 세대를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노후 대책으로 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조금 어렵다, 조금 즐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뭐 4, 5정, 5, 6도 뭐 이렇게까지도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4, 5정은요, 40대, 그러니까 40대, 5, 50대 정, 40대, 50대에 정년퇴직을 한다. 뭐 굉장히 열심히 일할 나이인데, 그죠? 그리고 5, 6도는요, 50대, 60대 도는 이제 이거는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니까요. 도둑놈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시니어 그 세대에 조금 단편적으로 아픔 같은 걸 보여주는 단어죠. 50대에도 60대에도 정년퇴직을 안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러기 아빠, 또 펭귄 아빠, 아이와 엄마는 해외로 공부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생산활동을 하는 그 세대가 지금 시니어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예전에는 노부모들을 다 자식들이 봉양을 했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시는 세대가 되고요. 하지만 또 자식한테는 의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그 시니어 세대들은요, 그 소득에 따라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 노후 대책이 잘 안 됐을 때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우리 화장품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은퇴를 여유롭게 누리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화장품 역시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꼭 예를 들어서 고소득 아니면은 뭐 은퇴 후에 여유로워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좀 부족한 노후 대책을 했다고 해서 꼭 나이와 소득만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시니어층 중에서도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주요 의사를 표명을 하는 편입니다. 이 연배에서는요. 그래서 남편보다는 딸하고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가정 내의 경제권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남성들의 경우는요, 거의 70% 정도가 아내와 부인과 쇼핑을 하고요. 아내에게 많이 의존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용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백화점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뭐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홈쇼핑, 그리고 아직은 인터넷에는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남성들은요, 본인의 그 나이의 생체 그 특성보다 젊은 취향을 좀 선호하고요. 그리고 충동 구매 또는 이렇게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은 또 적은 편입니다. 입소문에 좀 민감하고요. 나이를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젊어지고 싶은 건 사람의 그런 심리잖아요. 욕심이고. 그런데 자꾸 나이를 강조한다거나 이런 제품들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매에 대한 개성이 강해서요.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은 또 선호하지 않습니다. 취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고급품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볼 거예요. 미국 시니어층은요. 2차 세전 직후에 태어난 세대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소비력이 강력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뭐 부시 대통령이랄지 클린턴이랄지 다 지금 시니어층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AARP라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50세가 넘어가면 이 협회에 거의 굉장히 많은 절반 이상 가량이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협회를 통해서 뭐 멤버십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해요. 이미 그러한 협회들 그리고 그러한 뭐 사이트들, 마켓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 30대만을 위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베이비 부모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시니어들을 위한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뭐 금융, 패션, 뭐 미용, 당연히 뭐 식품 모두 이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한 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베이비붐 그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덩어리처럼 이렇게 몰려다닌다. 그래서 단카이라는 그 단카이 세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단카이 세대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후에 베이비붐이 일어났을 때 태어나신 분들이고 일본의 그런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국보다도 더 자식들로부터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보다도 소비 경향이 더 높은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7년, 5년에서 7년 정도가 더 빠른 그런 시니어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그 실버 산업, 그 다음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별로 시니어 그 시장의 특징을 보면요. 시니어 시장은 금융, 미용, 패션, 뭐, 가리지 않고 정말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식품은요, 간편하게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제시해주고, 구체적으로 효능을 제시해주는 식품들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과 패션에는 신체적 변화가 아무래도 노화가 되고 근육이 손실되기 때문에 신체적 변화에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모델 역시도 뭐 시니어층을 우리가 그 모델로 우리가 그 기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당연히 은퇴를 하셨으니까 은퇴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원금을 손실했으면 안 되잖아요. 손실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는 그런 금융 상품들 쪽으로 패턴이 옮겨가고 있고요. IT 쪽에서는요, IT를 통해서 그 컴퓨터 아니면 소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레저 역시도요. 관광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학습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계속 궁금한 게 떠오릅니다. 그게 물론 이제 그 화장품 성분 분석이면 참 좋겠는데 그거 아닌 거여도 뭔가를 지식을 계속 얻고자 해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는 어떤지, 아니면 올해 패션은 어떨지, 아니면 그 화장품 가격은 얼마지, 뭐 이런 정도의 지식을 계속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도 가능한 그런 여가, 레저를 좋아하고요.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거동이 아주 활발하진 않죠. 젊은 사람들처럼 막 100m를 총알로 달리고 이러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진 레저, 여행 상품들이 이제 점점 더 개발이 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 건강용품 역시나 이게 장기적으로 요양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좀 편리한 것들 쪽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요. 서비스 역시도 말동무 서비스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다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허전함 내지는 말동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말동무도 함께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시니어 취향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죠. 화장품 역시도 시니어층의 취향을 파악을 했는데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거, 구매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핸들링하지 못하면 유통이 되지 않고 그 제품은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니어의 식품 산업을 보면요. 그 표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일본에 관한 내용들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건강이겠죠. 가장 먼저가. 그래서 건강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해서 건강을 만약에 얘기한다라면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건강한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에 관한 것인데 성인병을 예방하는 음식이랄까 아니면 이 제품을 먹어도 성인병과는 무관하다라는 그런 식품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식용유 같은 것들은 성인병을 편리하게 식품으로 예방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한다. 뭐 프리미엄 식용유다.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고요. 켈로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인 지식을 제공을 하고 구체적인 뭐 효능, 산화 방지나 심장병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강조해서 유통을 하고요. 와인이나 뭐 일본의 특산 식품 같은 경우 와인은요 뭐 분위기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래서 뭐 심장병에 그런데 효과가 좋다라는 정보들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특산 식품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서 그 특산 식품을 맛보고 아니면 구매해오고 그래서 여가와 함께 식품을 엮은 산업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패션, 미용인데요. 우리가 시니어층은 개성이 없고 그냥 체형을 가리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안티에이징, 좀 젊어 보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갭에서는요. 토탈 코디네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조금 체형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분들을 위한 넉넉한 큰 사이즈 그런 옷들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남성들을 위해서는 뭐 골프웨어나 아니면 휴양지에서 입을 수 있는 패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복장이 아닌 노타이, 타이를 안 한 캐주얼 자켓,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패션 산업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브론이라는 그 색조 화장품 회사에서는요. 기존에는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나이에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컬러의 뭐 섀도우랄지 아니면 뭐 피부 그런 커버 제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면 아예 시니어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화된 피부에 맞는 그래서 노화되고 아니면 주름, 링클이 있는 피부에도 잘 맞는 색조 화장품을 개발했고요. 50대 모델을 기용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미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을 위해서 일본에서는요. 그 탈모 있죠? 그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탈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탈모 방지제 그리고 가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있지만 패션 감각이 있는 세대는 절대 아니고요. 체형을 막 가리기보다는 나이가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싶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개성을 좀 살릴 수 있는 패션들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출가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그런 그 독립이 꼭 필요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금융 상품만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정보를 더 제공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플랜을 짜들여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 자금으로 여유 있게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산업이 금융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보험 상품 이런 것들도 60세, 뭐 만기, 뭐 이랬다라고 하면 지금은 최근만 해도 80세, 만기 이랬거든요. 지금 90세 상품도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레저 산업 역시도 시니어 세대 그 층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은요, 인맥을 형성하게 해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를 즐겁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효도관광이란 게 각자의 자녀들이 어느 때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거를 그냥 효도관광이라고 우리가 불렀다라면 지금은요, 여행 상품으로 아예 있죠. 그래서 그 여행 상품들이 어때요? 많은 곳을 막 돌아다니고 막 액티비티 한 걸 막 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걸음이 느리고 또 너무 많은 거리를 걸을 수도 없고 너무 먼 곳을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에 잘 맞는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취향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효도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아니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의 뭐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님 아니면 뭐 어머님 아버님도 되실 수 있고요. 그러면 효도 상품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여행사에서 만드는 효도 상품에는 그 배낭 여행처럼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인솔해서 가지 않고요. 3팀 내지는 많으면 4팀, 그럼 한 8명 뭐 이렇게 되겠죠. 자녀까지 같이 가면 조금 더 커질 거고요. 요 소수의 사람들만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셔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인솔자 역시도 한 분 한 분의 그 건강 컨디션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의 효도 관광이 지금 트렌드입니다. 또 굉장히 비싸더라도 특이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분들을 위해서는 크루즈 여행 되게 비싸요. 비쌉니다. 크루즈 여행 대신에 이제 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기압차 때문에 어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여행 산업이 사실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비행기를 우리가 탈 수도 없고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기는 어렵지만 여행 산업이 그 시니어 산업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자리 잡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산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이게 접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강아지 많이 키우시잖아요. 뭐 고양이, 강아지, 그 외에 뭐 반려견, 반려묘, 그 다음에 그 외에 애완동물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어른들이 매번 병원에 데리고 가서 미용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뭐 접종을 하고 이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요. 직접 방문해서 애견 미용을 한달지 아니면은 뭐 접종을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찾아가기 때문에 그 시니어들과 또 대화할 수 있는 말동무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벽 서비스라 그래서 어른들이 못을 막 받거나 뭐 가구를 막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서비스 산업도 있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물론 요양보호시설도 있지만 댁내에서 머무르시면서 그런 케어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한 번씩은 겪게 되겠지만 부모님이 연세가 되시면 돌아가실 거고 뭐 저 역시도 언젠가는 사람을 한 번은 사망을 하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장례 토탈 서비스 이런 것들 역시도 시니어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들이 뭐 여가도 있고 미용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건강이겠죠. 건강을 바침으로 한 뭐 식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침대나 휠체어 이런 것들을 그냥 구매하시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가격대도 있고 또 한 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어 용품들을 임대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느 부분을 이런 건 역시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아시죠? 그 은행에 가도 우리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큰 글씨 보기 이렇게 누르면 크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큰 글씨로 만든 책, 서적들
그리고 뭐 안내 문구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바꾸고 있고, 그리고 전화기 역시도 버튼을 좀 크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임이 이미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시니어 IT 산업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일하던 시간이 그냥 여가 공간으로 남게 되잖아요. 이럴 때 시니어 분들이 인터넷 접속을 굉장히 많이, 인터넷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쇼핑을 한달까, 아니면은 정보를 얻는다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으셔서 그런 분들, 시니어 분들을 위한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요. 큰 그런 대형 사이트 안에도 시니어 몰을 그 몰인 몰 해서 몰 안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의 몰이 있는 형태로 시니어 분들을 위한 그런 그런 전문 사이트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기 어려우시니까 뭐 로봇 청소기. 그리고 일본에서는 닌텐도를 시니어용으로, 그래서 치매 예방 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게임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계속 이 시니어층 계속 고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층에 대한 산업들은 당연히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화장품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유통산업의 시니어 비즈니스, 정보 제공, 인맥 형성, 고령자를 배려한 머천다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도 제공하고 인맥도 형성하게 해서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중학교까지 만나다가 대학교 가서는 안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일을 하는 관계에서 당연히 일 때문에 만나면서 인맥이 형성되었던 부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맥,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본의 그 라쿠텐 같은 경우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물품들만 모아서 뭐 경매를 한다거나 뭐 카테고리별로 랭킹을 알려드린다라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일본의 그 게이오 백화점은 그 특산품 같은 정보도 알려주고, 또 그 백화점 안에서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는 노인분들이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많이 뭔가를 막 드실 수가 없죠. 소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소량씩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량 판매, 음식, 식품들을 소량 판매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시니어층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시니어층들이 사실 피자, 햄버거, 콜라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좋아하시지는 않잖아요. 젊은 사람 대비. 물론 시니어층 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음식들로, 식품들로 구색을 맞춰놓은 코너를 만든다라거나 이런 비즈니스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가 선호하는 그런 홈쇼핑을 그런 쪽에 또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한 비즈니스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층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 그런 백화점, 아니면 식품 코너, 아니면 의류 코너 이런 것들에는요, 너무 많이 걷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 외면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역시도 우리가 화장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매장이 너무 크고 내가 찾는 그 제품을 어디 가야지 볼 수 있는지를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외면받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화장품, 거기에 뷰티를 할 때 시니어층을 고려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직접적인 그런 제품들이에요. 식품을 통한 간편한 성인병 예방,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건강한 삶을 제안을 하는데 그래야만 시니어층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효능을 가진 성분을 또 개발하고요. 뭐 자일리톨 같은 거. 당인데 어때요? 건강에 좋은 당이죠. 그래서 이런 자일리톨, 그 다음에 뭐 자일리톨 껌, 치약, 사탕 이런 것들을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개발해도 좋고요. 그리고 그 시니어층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꼭 자세하게 정보를 주고 건강 위험